자,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수함수로 만들어지는 하이퍼볼릭 펑션, 쌍곡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쌍곡함수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함수가 아니라 지수함수들 간단한 조합으로 만들어진 함수입니다. 근데 이름이 삼각함수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그 사인, 코사인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하이퍼볼릭, 여기 쌍곡이란 이름이 붙어가지고 쌍곡 사인 함수, 하이퍼볼릭 사인 펑션, 하이퍼볼릭 코사인 펑션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정의를 먼저 여러분이 외워야 됩니다. 사인 하이퍼볼릭이라는 함수는 2의 x에서 다 알고 있는 지수함수예요. 2의 마이너스 x를 빼서 2로 나눈 이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사인 하이퍼볼릭이니까 사인 뒤에 h를 붙였어요. 그래서 얘가 사인 하이퍼볼릭 함수예요. 네, 코사인 하이퍼볼릭 함수는 조금 더 간단한데 2의 x랑 2의 마이너스 x승 얘를 평균 낸 이런 함수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코사인 하이퍼볼릭 펑션이라서 COSH라는 표현이 붙었어요. 우리가 탄젠트 함수는 당연히 뭐 그냥 이제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정의를 할 수도 있지만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정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사인 하이퍼볼릭과 코사인 하이퍼볼릭을 알면 나머지 다양한 쌍곡 함수들을 전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젠트 하이퍼볼릭이라는 함수는 코사인 하이퍼볼릭 분의 사인 하이퍼볼릭으로 나와요. 여기서 h가 이렇게 뚝뚝뚝뚝 빠지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냥 삼각함수인 탄젠트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프를 간단하게 보면 사인 하이퍼볼릭이란 그래프는 아까 2의 x승에서 2의 마이너스 x승을 뺀 것을 2로 나눴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여기에 있는 이 보라색 그래프가 2의 x를 2로 나눈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녹색의 그래프가 2의 마이너스 x를 2로 나누고 마이너스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더한 겁니다. 근데 x가 점점 커지면, 그래서 점점 커지면 이 값은 이 음의 지수값을 가지니까 거의 0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함수는 x가 무지무지 커지면 이 2의 x승 나누기 2랑 되게 가깝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이 함수랑 되게 가깝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에 있는 이 빨간색처럼 그 x가 작을 때는 2분의 2의 마이너스 x랑 가깝고 x가 클 때는 2의 x승 나누기 2랑 가까운, 그래서 그 x가 무지무지 커도 지수함수랑 가깝고 무지무지 작아도 지수함수랑 가까운 이런 모양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사인 함수랑 별로 안 닮았는데 이름은 사인 함수네요. 그렇죠. 코사인 하이퍼볼릭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사인 하이퍼볼릭 함수도 이제 그 아까 두 지수함수의 평균이라고 그랬으니까 두 지수함수를 그렸습니다. 이 보라색이 2분의 2x예요. 얘가. 녹색이 2분의 2의 마이너스 x. 그래서 음의 익스포넨트를 갖는 지수함수입니다. 그래서 얘 평균을 내라. 그럼 그러니까 지금 이가 둘 다 2씩 나눠져 있으니까 얘를 더해라. 그러면 생김새는 이 빨간색 그래프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코사인 하이퍼볼릭 x의 그래프예요. 탄젠트는 이 둘을 나누면 되겠습니다. 사인 하이퍼볼릭과 코사인 하이퍼볼릭을 그려봤습니다. 이 세 번째 그래프에서는 이 보라색이 사인 하이퍼볼릭 x의 그래프고요. 녹색이 코사인 하이퍼볼릭의 그래프입니다. 얘를 나누면 이 탄젠트 하이퍼볼릭의 생김새는 이게 2의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분의 2의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x가 점점 커지면 이 뒤에 있는 두 텀 얘랑 얘가 거의 무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의 x분의 2의 x니까 거의 1로 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앞에 있는 그 분모의 앞에랑 분자의 앞에가 사라질 테니까 마이너스 1로 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 빨간색처럼 생겼는데 무한대로 갈 때 함수값이 1에 가깝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함수값이 마이너스 1에 가까우니까 이 y는 1과 y는 마이너스 1을 점근선으로 가지는 이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뭐 그래요. 자, 사인, 코사인을 알고 있으면 당연히 얘의 역수인 코시컨트, 시컨트라는 함수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걸 그리는 건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만 해봅시다. 자, 코시컨트는 당연히 사인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코시컨트 하이퍼볼릭 함수는 사인 하이퍼볼릭 함수분의 1입니다. 물론 이 함수는 모든 점에서 정의가 되진 않아요. 왜? 사인 하이퍼볼릭이 0에서 0이니까 코시컨트 하이퍼볼릭은 0일 때는 정의가 안 되는 함수예요. 그래서 뭐
그 실수에서 0을 뺀 영역, 얘가 정의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코사인 하이퍼볼릭의 역수는 당연히 시컨트 하이퍼볼릭, 탄젠트 하이퍼볼릭의 역수는 코탄젠트 하이퍼볼릭이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역삼각 함수 다룰 때도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한 다음에는 시컨트를 했으니까 여기서 시컨트 하이퍼볼릭의 한번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얘는 코사인 하이퍼볼릭의 그래프가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녹색 그림입니다. 얘를 뒤집으면 당연히 그 시컨트 하이퍼볼릭의 그래프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1일 때는 1이니까 여기 그대로 있고, 그래서 여기 그 코사인 하이퍼볼릭은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는 그래프니까 시컨트 하이퍼볼릭은 여기서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여기 정의가 6개나 있으니까 외울 게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긴 하지만 꼭 외워야 되는 거는 이 파란색 사각형에 있는 딱 2개뿐입니다. 그래서 사인 하이퍼볼릭과 코사인 하이퍼볼릭을 정의를 익히고 나면 그러면 나머지 4함수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이런 함수들의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 특성들이 그 부호를 제외하고 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함수의 특성과 거의 유사합니다. 먼저 코사인, 우리 우함수인 거 알잖아요. 코사인 하이퍼볼릭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함수입니다. 왜? 이 정의를 생각을 해봅시다. 정의에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그 함수값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x나 코사인 마이너스 x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함수예요. 그 우리 수학 1에서 우함수, 기함수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함수를 우리가 이분 펑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인은 기함수잖아요. 사인 하이퍼볼릭도 기함수입니다. 그 여기 있는 사인 하이퍼볼릭의 정의에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한번 넣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2의 마이너스 x 빼기 2의 x 나누기 2니까 마이너스 사인 하이퍼볼릭 x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인 하이퍼볼, 얘는 뭐였냐면 사인 하이퍼볼릭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사인 하이퍼볼릭 함수는 마이너스 x를 넣으면 그 x가 사인 하이퍼볼릭의 앞으로 튀어나온다. 그죠? 그래서 이런 함수를 우리가 그 고등학교 때부터 기함수라고 부른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걔 영어 표현은 add 펑션이에요. 그래서 add가 그 홀수고 이분이 짝수잖아요.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인 겁니다. 자, 그 아이덴티티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사실 그런 것들을 모두 알아야 될 필요는 없고 그냥 유도해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근데 그 아주 증명도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될 아이덴티티가 이거 코사인 하이퍼볼릭 제곱에서 사인 하이퍼볼릭 제곱을 빼면 1입니다. 이거 뒤에 있는 마이너스가 플러스 형태면 그러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는 거랑 비슷한데 부호가 살짝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거 우리 증명 어떻게 할까요? 증명 한번 해봅시다. 이게 코사인 하이퍼볼릭은 정의가 이거였어요. 2분의 2의 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사인 하이퍼볼릭은 정의가 이거였습니다. 2의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비슷했어요. 그래서 얘를 그 앞에 있는 코사인 하이퍼볼릭 제곱을 계산하고 뒤에 있는 사인 하이퍼볼릭 제곱을 계산해서 차이를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뭐 4분의 1씩 묶고 2의 2x 이거 두 배 하면은 더하기 2. 세 번째는 2의 마이너스 2x. 그죠? 사인 하이퍼볼릭은 뺍시다.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x 더하기 2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얘랑 없어지고 이 세 번째 텀이랑 여섯 번째 텀이 없어지고 2 더하기 2는 4니까 얘는 1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이 코사인 하이퍼볼릭 제곱에서 사인 하이퍼볼릭 제곱을 빼면 1이 나온다 라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볼 때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이게 되게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사인 제곱 x는 1이랑 되게 비슷하구나 라는 걸 인지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을 코사인 하이퍼볼릭으로 나눠봅시다. 나누면 얘를 코사인 하이퍼볼릭으로 나누면 1이잖아요. 얘를 코사인 하이퍼볼릭으로 나누면 코사인 분의 사인이 탄젠트니까 코사인 하이퍼볼릭 분의 사인 하이퍼볼릭은 탄젠트 하이퍼볼릭이 나왔어요. 코사인 하이퍼볼릭 분의 1은 시컨트 하이퍼볼릭이니까 얘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식도 얻습니다. 얘도 종종 써요. 뭐 우리 수학원에서 이걸 엄청 많이 쓰진 않는데 나중에 이제 공학용 과목에서 뭔가 이제
모델링 같은 거 한다거나 이러면 종종 나오는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래서 얘도 물론 여기 이 바로 위에 있는 이 코사인 하이퍼볼릭 마이너스 사인 하이퍼볼릭은 이래서 부호가 마이너스 대신에 플러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었잖아요. 하이퍼볼릭이 빠졌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랑 되게 비슷하냐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그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이 시컨트 제곱이랑 같다라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제 부호가 좀 다르죠. 물론 이런 것들 말고 굉장히 다양한 아이덴티티들이 있고 다양한 그 항등식들이 있고 그 항등식들은 사인 하이퍼볼릭이나 코사인 하이퍼볼릭의 정의가 복잡한 게 아니고 단순히 지수함수들의 평균이기 때문에 다들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몇 개만 써봤습니다. 이것 그냥 다들 정의 그냥 써보면 바로바로 증명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뭐 사인 하이퍼볼릭의 x 더하기 y 뭐 등등등 사인 하이퍼볼릭 EX, 코사인 하이퍼볼릭 EX 식들을 조금 써봤습니다. 이거 보고 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식이랑 물론 부호는 살짝 다른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사인 EX가 2 사인 X 코사인 X잖아요. 사인 하이퍼볼릭 EX는 2 사인 하이퍼볼릭 X 코사인 하이퍼볼릭 X예요. 이거 되게 비슷하다. 그죠? 사실 그 쌍곡함수의 아이덴티티들은 부호가 가끔 다를 수는 있어요. 뭐 어떤 원래 삼각함수에서는 이렇게 플러스인데 쌍곡함수의 아이덴티티를 생각하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쌍곡함수의 아이덴티티와 그 삼각함수의 아이덴티티는 거의 같습니다. 부호 빼고는 사실 같아요. 이유가 이게 여러분들은 지금은 이제 수학원을 배우고 나중에 그 공대생들은 공업수학 B라는 과목에서 간단하게 복수함수를 좀 다루고 복소수를 좀 다루고 그다음에 수학과 학생들은 3학년 올라가면은 이제 복소함수론이라는 과목을 듣게 돼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함수를 정의역이 실수가 아니라 정의역이 복소수인 영역에서도 생각을 하는데 그 영역에서 보면 쌍곡함수랑 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삼각함수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함수라는 걸 배워요. 그래서 사실 그 코사인 함수 같은 것들을 그 복소수에서 이제 90도만큼 이렇게 정의역을 회전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그 코사인 하이퍼볼릭 함수가 나오고 코사인 하이퍼볼릭 함수를 다시 회전을 시키면 코사인 함수가 나옵니다. 사인 함수 같은 경우는 뭐 대칭을 좀 해야 되긴 하는데 결국 복소평면에서는 지수함수나 삼각함수가 그렇게 크게 다른 개념은 아니에요. 삼각함수를 조합해서 지수함수 만들 수 있고 지수함수 조합해서 삼각함수 만들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냥 뭐 만약에 공부를 그 조금 더 해보고 싶은 학생이 있으면 그러면 이런 거 찾아보면 됩니다. 그 우리 이제 요새는 고등학교 때 그 오일러 포뮬라나 복소수 이런 것도 잘 안 배우긴 해요. 근데 이제 되게 유명한 이런 공식이 있어요. 뭐 2의 ix 이런 이제 지수함수에서 x 대신에 ix 넣으면은 얘를 뭐 코사인 x 더하기 i 사인 x 뭐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x 대신에 뭐 파이를 넣으면 뭐 엄청 이쁜 공식이 나온다 뭐 이런 것들 그 교양서적, 수학 교양서적 이런 것들에 되게 많이 나오는 건데요. 얘에서 i 대신에 마이너스 i를 넣으면 당연히 부호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마이너스가 여기 있어야지. 그죠? 그래서 얘를 두 개를 평균을 내보면 대충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2의 ix랑 2의 마이너스 ix를 내면요. 얘 평균을 내면 코사인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왼쪽은 아까 우리가 코사인 하이퍼볼릭이라는 걸 정의를 했으니까 거기서 x 대신에 그 코사인 하이퍼볼릭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코사인 하이퍼볼릭을 정의역을 그 i를 곱해가지고 생각을 하면 코사인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복소수로 확장을 해치면 똑같은데 뭐 이런 거 당장은 알 필요 없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학년 되면은 다른 과목들에서 배울 겁니다. 자, 우리 쌍곡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바로 앞에 슬라이드에서 지나가는 얘기처럼 우리 사인, 코사인 함수는 정역을 좀 확장시켜가지고 복소수 영역에서 보면 그 코사인 하이퍼볼릭, 사인 하이퍼볼릭이랑 그 비슷하니까 사실 회전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 두 개로 만드는 항등식이 거의 비슷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분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 삼각함수의 미분 결과랑 코사인 아니지 그 쌍곡함수의 미분 결과는 부호를 제외하고는 거의 같습니다. 자, 사인 하이퍼볼릭 함수의 미분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사인 하이퍼볼릭 정의 앞에서 이렇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미분 다 할 수 있어요. 앞텀, 뒷텀 둘 다 지수함수니까 각각 미분해 보면 되겠습니다.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당연히 이 함수는 코사인 하이퍼볼릭 함수입니다.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사인 하이퍼볼릭을 미분하면 코사인 하이퍼볼릭.
코사인 하이퍼볼릭의 미분은 사인 하이퍼볼릭이 됩니다. 왜? 코사인 하이퍼볼릭 함수는 얘잖아요. 얘를 미분하면 첫 번째 항은 그대로, 두 번째 항은 2의 마이너스 x니까 얘가 x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탁 튀어나오니까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인 하이퍼볼릭 x가 나왔습니다. 자, 코사인을 미분하면 사인이었는 마이너스 사인인데 코사인 하이퍼볼릭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안 붙고 사인 하이퍼볼릭이 나왔습니다. 부호는 다를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자, 탄젠트 하이퍼볼릭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 분수함수의 미분 잘 알고 있어요. D분의 F의 미분 이런 거 잘 알고 있죠. G 제곱분의 앞에부터 미분하고 뒤에 나중에 미분하고 이런 거 되겠습니다. 탄젠트 하이퍼볼릭은 코사인 하이퍼볼릭 분의 사인 하이퍼볼릭이니까 이 공식에 넣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 사인 하이퍼볼릭의 미분은 코사인 하이퍼볼릭이라는 거 알고 그 코사인 하이퍼볼릭의 미분도 사인 하이퍼볼릭이라는 거 압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분자만 정리했습니다. 근데 코사인 하이퍼볼릭 마이너스 사인 하이퍼볼릭은 코사인 하이퍼볼릭의 제곱 마이너스 사인 하이퍼볼릭의 제곱은 1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컨트 하이퍼볼릭 x가 되겠습니다.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이 됐잖아요. 탄젠트 하이퍼볼릭을 미분하면 시컨트 하이퍼볼릭 x가 됐습니다. 자, 코탄젠트 하이퍼볼릭의 미분 뭐 이거 탄젠트 분의 1의 미분이잖아요. 이거 f분의 1 우리 다 미분할 수 있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하이퍼볼릭의 제곱 x가 나왔습니다. 시컨트 하이퍼볼릭의 미분도 마찬가지고요. 코시컨트 하이퍼볼릭의 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이 코사인 하이퍼볼릭, 그 다음에 시컨트 하이퍼볼릭 이 둘은 부호가 다릅니다. 그래서 부호 다른 건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근데 뭐 다 유도할 수 있는 거니까 유도할 때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함수랑 형태가 비슷하게 나오고 부호만 한번 체크를 해보자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이해하기 훨씬 빠를 겁니다. 자, 이것들 알고 있으니까 아주 간단한 예제들을 몇 개만 봐봅시다. 우리 이런 거 코사인 하이퍼볼릭 루트 x 미분해라 다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왜 이런 문제를 냈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체인룰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함수는 코사인 하이퍼볼릭 함수, 두 번째 함수는 루트 x라는 함수입니다. 각각 미분을 해보면 첫 번째는 사인 하이퍼볼릭 함수, 물론 거기에 있는 정의역에 있는 원소 그대로 둬야 돼요. 두 번째 함수는 루트 x라는 함수의 미분. 맞죠?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이 함수도 물론 이제 우리 이제는 체인룰에 좀 익숙하니까 바로바로 할 수 있어요. 함수 3개가 합성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x가 4x-2로 가고요. 이제 뭐 u라는 함수가 코사인 하이퍼볼릭이라는 함수로 가고요. 이제 v라는 함수가 v제곱이라는 함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x제곱 미분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코사인 하이퍼볼릭 제곱을 미분했어요. 그래서 이 코사인 하이퍼볼릭 제곱 이 x니까 그 다음에 코사인 하이퍼볼릭을 미분했고 그 다음에 4x를 미분했고 그래서 이 텀이 3개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네. 사인 미분하고 탄젠트 하이퍼볼릭을 미분하고 곱해주면 되겠다. 탄젠트 하이퍼볼릭 미분하면 시컨트 하이퍼볼릭이 나왔습니다. 제곱이 나왔죠. 그래서 시컨트 하이퍼볼릭 제곱에 사인 x가 들어가 있고요. 뒤에 있는 텀은 사인을 미분한 거니까 코사인이 나오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냥 단순한 체인룰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함수들 중에 하나가 쌍곡함수인 케이스를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함수를 생각을 해봅시다. 초월함수가 2개가 합쳐져 있네. 사인 하이퍼볼릭에다가 로그를 붙인 걸 미분하면 우리 로그 함수 다 미분할 수 있잖아요. 얘 어떻게 되지? 로그 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니까 x분의 1. 그 다음에 사인 하이퍼볼릭을 미분하면 코사인 하이퍼볼릭 x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쵸? 얘는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니까 사인분의 코사인은 코탄젠트. 따라서 하이퍼볼릭이 붙었으니까 코탄젠트 하이퍼볼릭 x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하이퍼볼릭 함수의 역함수를 알아봅시다. 우리가 삼각함수의 역함수를 생각할 때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 같은 경우는 1대1 대응이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정의역도 좀 줄이고 공역도 좀 줄여가지고 줄어든 정의역, 공역 영역에서 1대1 대응을 만들고 그제서야 이제 역함수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크 코사인, 아크 사인 이런 것들을 정의를 했죠. 하이퍼볼릭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행히 하이퍼볼릭 함수는 지수함수고 지수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1대1 대응이니까 정의역이 삼각함수보다는 조금 더 넓습니다. 자, 하이퍼볼릭 사인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사인 하이퍼볼릭 함수를 그려봅시다. 자, 이 함수는 다행히
실수 전체 영역에서 증가함수입니다. 그래서 1대1 함수예요. 우리 1대1 함수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무에 y는 a 그려요. 그랬더니 만나는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투예요. 한 점에서만 만나요. 그래서 원투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는 정의역을 줄일 필요도 없고 공역을 줄일 필요도 없이 실수에서 실수로 잘 정의가 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y는 하이퍼볼릭 인버스 사인 x를 x의 제약 조건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x는 사인 하이퍼볼릭 y다 라고만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아래서 알려고 하는 함수니까 그냥 역함수는 그냥 원래 함수를 뒤집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코사인 하이퍼볼릭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 함수는 우리가 우함수라는 걸 알고 있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랑 0부터 무한대까지랑 함수값이 x는 0이라는 그래프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그 코사인 하이퍼볼릭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정의역을 어떻게 택할까요? 코사인 인버스 함수 혹은 아크 코사인 함수의 그 정의역을 택할 때 역시 우함수였으니까 0보다 작은 구간을 택하거나 0보다 큰 구간을 택했죠. 코사인 하이퍼볼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스럽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을 택해 봅시다. 그러면 이 영역에서는 함수가 1대1 함수고 이제 공역을 1, 무한대로 줄이면 온투 함수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쓰면 이 코사인 하이퍼볼릭이라는 함수는 정의역을 여기 녹색 칠해진 구간으로 바꿔요. 그래서 1부터 무한대까지 0부터 무한대까지 그리고 그 함수 값은 여기 1부터 쭉 올라가니까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바꾸면 얘는 드디어 1대1 대응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y는 하이퍼볼릭 코사인 인버스 x를 정의를 하려면 x는 코사인 하이퍼볼릭 y가 되고요. 또 조건 하나, 코사인 하이퍼볼릭의 정의에서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사실 0부터 무한대까지 구간 안에 있는 거예요. 탄젠트 하이퍼볼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영역부터 무한대 영역까지 쭉 증가함수입니다. 그래서 정의역을 줄일 필요는 없어요. 왜? 1대1 함수니까. 공역은 좀 줄여야겠네. 함수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것, 1보다 큰 것은 안 나오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줄여야겠습니다. 얘가 탄젠트 하이퍼볼릭 함수입니다. 시컨트 하이퍼볼릭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컨트 하이퍼볼릭 함수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얘의 정의역은 역시 어떻게 줄일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코사인 하이퍼볼릭이랑 시컨트 하이퍼볼릭이 역수관계니까 코사인 하이퍼볼릭이 0이 아니면서 1대1이 되는 구간에서 시컨트 하이퍼볼릭 함수도 1대1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함수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려진 것처럼 우함수니까 지금 이렇게 제가 녹색으로 칠한 이 영역 0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을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얘도 그래서 정의역은 코사인 하이퍼볼릭과 완전히 마찬가지입니다. 0부터 무한대까지예요. 함수값은 1은 함수값으로 갖고 0은 함수값으로 안 갖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역들을 다 알았으니까 시컨트 하이퍼볼릭도 정의를 하려면 y는 인버스 시컨트 하이퍼볼릭 x에서 y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역들을 전부 다 뒤집으면 이 4개의 역쌍곡 함수의 정의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정의역이 R에서 공역이 R로 가는 거예요. 치역도 R이고요. 자, 얘는 코사인 하이퍼볼릭이 1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0부터 무한대까지로 가는 거예요. 얘는 탄젠트 하이퍼볼릭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서 R로 가는 함수고요. 시컨트 하이퍼볼릭은 당연히 0부터 1까지 그 0은 열려있고 1은 닫혀있는 이 구간에서 0부터 무한대까지로 가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얘를 이렇게 쓰면은 이제 이거 가지고 사실 뭐 적분을 하거나 이럴 때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 지수함수는 역함수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지수함수는 역함수가 로그 함수죠. 따라서 지수함수를 몇 개 조합해 가지고 역상곡함수를 만들었으니까 그 아크는 아니지 인버스 하이퍼볼릭 함수의 형태는 로그가 나와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이 y는 사인 하이퍼볼릭 인버스 x 함수를 명확한 형태로 한번 나타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x는 사인 하이퍼볼릭 y로 우선 바꿨습니다. 바꾸고 나서 얘를 정의를 써서 봤더니 이 x가 이렇게 두 지수함수의 차이의 평균으로 나왔습니다. 얘 우리가 그냥 양변에다가 2 곱하고 양변에다가 그
오일러수 2에 y승을 한번 곱해 봅시다. 그러면 단순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식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2의 y를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묶으면, 그래서 얘를 하나의 미지수로 생각을 하면 이 빨간색 동그라미 친 2의 y의 2차 방정식이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다 알잖아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가? 적어봅시다. 여기가 a가 1, b가 마이너스 2x, c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얘를 정리하면, 그러니까 분자 분모를 둘 다 2로 나누면 얘가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2의 y는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제곱 플러스 1인데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예요. 왜냐면 여기 보면 이 x제곱 플러스 1의 루트를 취한 거니까 x보다는 크잖아요. 따라서 이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면 이 값은 전체 음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수거나 음수인데 지수함수의 값은, 즉 2의 y의 값은 y가 어떤 실수든 간에 양수잖아요. 그래서 음수는 버려버리고 양수만 택해 봅시다. 자, 그래서 양수만 택했더니 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의 y가 이 x 플러스 루트 x제곱 플러스 1인 거예요. 그래서 y는 어떻게 되냐? 얘에다 로그 취한 겁니다. 그래서 얘가 됐어요. 따라서 우리의 결론 인버스 하이퍼볼릭 사인 함수의 형태는, 물론 이제 이렇게 왼쪽처럼 이렇게 x는 사인 하이퍼볼릭 y가 되는 뭐 x, y 이렇게 정의를 하긴 하는데, 오른쪽처럼 로그 함수와 그 대수적 함수 더셈, 뺄셈이랑 루트를 사용을 해서 명확하게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코사인 하이퍼볼릭 함수의 역함수도 마찬가지겠죠.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실 여기서 달라질 게 뭐가 있나요? 얘만 플러스로 바뀌면 돼요. 그쵸? 자, 여기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정의역 영역이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아까 그래프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만 코사인 하이퍼볼릭 함수의 공역으로 택했으니까. 역함수는 정의역이 1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인 거죠. 그죠? 자, 탄젠트 하이퍼볼릭 함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탄젠트 하이퍼볼릭의 정의를 썼습니다. 이게 코사인 하이퍼볼릭 y분의 사인 하이퍼볼릭 y잖아요. 그래서 정의를 썼더니 얘가 됐습니다. 얘를 양변에다가 2의 y를 곱해줬더니 얘가 됐습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분모를 곱해가지고 통분해보면 얘가 되겠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 2의 y에 대해서 묻고 정리를 해봅시다. 이거는 다행히 1차식은 하나도 없고 2의 y에 2차식만 있으니까 위에 있는 사인 하이퍼볼릭이나 코사인 하이퍼볼릭 함수의 역함수를 계산했을 때보다는 훨씬 식이 간단합니다. 그래서 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2의 y 제곱은 1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x, 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보면은 우리가 탄젠트 하이퍼볼릭 함수의 정의역과 그 공역도 알고 있습니다. 탄젠트 하이퍼볼릭 함수는 어떤 함수였냐면 정의역 전체에서 가는데 함수값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예요. 그죠? 그래서 이 x라는 값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 값입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에 있는 이 식에서 분모는 1-x인데 x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예요. 분모는. 다행히 이 전체 값은 이제 x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으니까 전체 값은 무조건 양수예요. 그래서 2의 y를 생각을 해보면 얘도 당연히 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x분의 1 플러스 x인데 2의 y는 지수함수니까 음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양수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싹 사라지고 양수만 남았어요. 따라서 얘에다가 로그를 취하면 탄젠트 하이퍼볼릭 함수의 역함수의 식이 나오겠습니다. 썼더니 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식에다가 로그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x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 값이어야 되고요. 자, 시컨트 하이퍼볼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계산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지수 함수로 만들어지는 하이퍼볼릭 함수를 생각을 하고 그 하이퍼볼릭 함수의 역함수를 봤더니 그 역함수는 지수 함수의 역함수가 로그 함수였던 것처럼 그 하이퍼볼릭 함수의 역함수들은 일반적으로 로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인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시컨트
프로덕트 하이퍼볼릭 말고 코시퀀트 하이퍼볼릭이나 코탄젠트 하이퍼볼릭도 그래프 그리고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두 함수는 나머지 함수들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쓰이는 형태는 아니니까 얘를 생략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숙제 문제에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면 책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수학원에서 아주 많이 쓰는 함수는 아닙니다. 근데 가끔씩 복잡한 적분 같은 걸 할 때 이제 역상호감수로 표현하면 간단한 경우가 있는데, 보통 우리는 삼각치환을 더 많이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하이퍼볼릭 함수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하이퍼볼릭 함수들의 미분도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정확한 포뮬라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얘 미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당연히 로그 함수 우리 미분할 수 있고, 뭐 루트나 사칙연산, 분수 이런 것들 다 미분할 수 있으니까 미분도 쉽게 됩니다. 자, 이 영상에서 이 하이퍼볼릭 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그 적분으로 들어가 봅시다.